네, 안녕하세요. 그 페미니즘을 틀렸다. 저자 오세나기입니다. 네. 메갈리아와 워마드에 이어서 이런 그 광적인 페미니즘 전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공식적인 토론회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도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패널로 나가게 되면 페미니스트 측에서 저를 결사적으로 못 가게 아주 압력을 넣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자한당이 하겠습니까? 도민당이 하겠습니까? 정의당이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바른미래당에 감사드리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워마드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워마드가 망하나 바른미래당이 망하나 어디 내기하자 이기야 이러면서 올해 안에 바른미래당을 반드시 해체하겠다라는 글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뭐 발표문은 총 11쪽인데 사실 이것만 봐도 워마드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그 상황과 그 역사가 압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흐름을 이어왔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쓴 게 우리 사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워마드를 아는 자와 워마드를 모르는 자. 워마드를 모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586입니다. 특히 586 정치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강단,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매스컴에 나와서 늘 지식을 뽐내는 매스컴 지식인들, 그런 586 세대들이 워마드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워마드의 분노를 이해하라, 워마드의 분노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여성들이 오죽하면 그러느냐, 그런 말을 최영애 인권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늘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게 제가 사실 메갈리아 워마드 추적자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4년 6개월 동안 예의주시하고 계속 모니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썼고요. 제가 왜 이것을 주목하게 되었나? 2015년 6월 7월에 조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마드를 이해하려면 메갈리아를 봐야 돼요. 메갈리아 사이트가 2015년 8월 달에 사이트가 개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조짐이 6월 7월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아냐면은 저는 또 정당에서 또 오랫동안 정당의 당원을 한 10년 이상 했었고, 그리고 또 뭐 여성위원장, 여성위원회에 관여했기 때문에 저는 여성단체의 메커니즘, 그리고 정치 권력에 어떻게 진입하는지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6월 7월 달에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어요. 왜냐? 2016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우리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고요. 그러면 왜 2015년 6월 7월이었나? 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들이 2005년 무렵에 호주제 폐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성매매 방지법, 이것을 참여정부 때 이것이 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단체가 어떤 그런 담론을 제공할 어떤 그런 게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년이 흘렀죠. 10년이 흐르면은 이것을 들어 올릴 때가 된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찾았느냐? 페미니즘으로 찾은 거예요. 그런데 2015년 6월 7월에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어떤 녹색당, 구사회당, 노동당, 또 저쪽 정의당, 이런 쪽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각자 정치권에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레디칼 페미니즘이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는 이론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워마드를 모르는 사람들 586이고, 당연히 워마드를 아는 자, 여기 계신 젊은 층, 넷 유저들은 메갈리아 워마드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워마드가 쓰는 용어 이런 것도 우리는 익숙한데 이 586 어르신들은 몰라요. 이게 크나큰 개입이 있어요. 지금 개입이 있기 때문에 20대 남성들이 거의 76% 가까이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조가 흘러도 그것을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개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페미니즘 비판하는 게 이게 여성인권 비판도 아니고 성차별주의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이 잘못된 이데올로기면 우리가 왜 그 이데올로기 비판을 못합니까?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정치권에 계신 분들 정말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태를 이렇게까지 맞는 거 이것은 우리 사회 지도층들 그런 분들이 책임이 큽니다. 그것을 왜 우리 20대 2030 남성들을 왜 희생양으로 삼고 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깁니까? 이것은 분명히 586 기성세대들이 잘못이에요. 제가 여기 11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은 여기 뭐 거의 저기 필요한 글들만 여기 있고, 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2016년 2015년 무렵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졌을 때인데, 그때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당시 이제 진선비 의원이었죠.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너무나 조직적으로 1,200만 원 가량을 거의 한 달인가 이렇게 그걸 해서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작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메갈리아가 만들어질 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여성민우회예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7월 달에 하나의 키워드를 던집니다. 그것이 뭐냐? 여성 혐오예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한국 사회에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회자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이거 여성 혐오가 무슨 뭐 공기처럼 떠돈다? 우리 그런 말 전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이미 대학 지장률이 여성들이 앞서고 여성 공무원 숫자가 남성들을 앞서는 마당에, 그리고 우리가 UNDP 그때는 해도 UNDP 발표 성평등 아시아율이 세계 10위라고 발표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여성인권 후진국이 되었어요. 이것은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언어 권력 장악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레디칼 페미니스트가 한 말이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큰 무기는 그녀들의 혀라고. 언어 권력을 거기서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 혐오가 무슨 공기처럼 떠돈다? 그래서 한국 여성민우회하고 메갈리아하고 합작이 된 거예요. 서로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진선미 의원에게 후원금을 모아주고, 그 결론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죠.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셔서 1조 800억을 집행하는, 그리고 그 여성가족부는 뭐 교육부, 보건복지부, 뭐 고용노동부 이 전면에 다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막강한 지위에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그걸로 본다면은 메갈을 띄워서, 그리고 그 메갈에 있는 그 여성들을 장작불로 삼아서 성공한 셈이죠. 일단은 여기까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무엇을 남겼느냐? 지독한 혐오와 남녀 갈등, 그게 남았어요.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여성이라서 죽었다, 여성이라서 빨리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야기가 말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단 페미니스트들, 제가 여기는 직업적으로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인, 좌파 지식인들, 언론, 이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자기를 수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페미의 등장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티셔츠 사건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게 붐업이 하나씩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남역 화장실 여성살인 사건, 분명히 조현병 환자,
정신병원에 네 차례나 입원했던 정신병 환자가 범죄돼. 이것을 여성이라서 죽었다. 홍대 그 누드 드로잉 해와 그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여성이라서 빨리 잡았다. 편파 수사다. 이렇게 그 담론을 갖다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에 현재 그 젊은 남성 측은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전혀 팩트가 아니잖아요. 이게 워마드의 가장 큰 피해자, 여기 또 정언자도 계시지만은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워마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홍대 해화관 누드 드로잉 시간에 그 남성 누드 모델이에요. 그 사람의 인권은 누가 챙겨줍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저는 인권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제가 살다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여성이라서 빨리 잡았다. 피의자 권고를 10일 만에 했어요. 그 안에 그 방에 해화가 그 시간이 해화가 시간이 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검거를 10일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잡았는데 이 워마드 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성이라서 빨리 잡았다. 편파 수사다. 그래가지고 해화역에 그 붉은 물결 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환호했죠. 여성들이 오죽하면 저러느냐. 팩트를 들여다봐야죠. 지금도 홍익대 그 남성 누드 모델은요. 지금도 조롱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지금도 조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요. 제가 여기 자료를 다 여기 남겨뒀어요. 어떤 지식인들이 어떻게 옹호를 했는지. 메갈리안은 일비에 대항한 유일한 당사자다. 남성 혐오라 존재하지 않는다. 나도 메갈리안이다. 뭐 등등 여기 보세요. 혐오는 소중한 자유다. 메갈리아 이제 눈치들 보지 마시라. 고려대 박경식 교수가 한 말이에요.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이를 자각하는 것이 좋은 남성이 되는 지름길이다. 서민 교수. 이런 분들이 메갈리아를 옹호하고 이른바 워마드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장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착실하게 페미니스트들은 열매를 챙겼어요. 페미니즘은 본질적으로 엘리트의 앵글로색슨 백인 여성들의 그 엘리트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에 무슨 그 흑인 여성, 아시아, 히스패닉, 멕시칸 그 사람들 인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백인 여성 중산층, 앵글로색슨 엘리트 여성들이 전유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과 이상과 투쟁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가 너무나 뒤늦게 이미 미국에서 다 휩쓸고 간 거. 6.8혁명 이후에 신자파 운동이 일어났고 신지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했어요. 오늘날 현대 이 여성단체들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 6.8혁명 이후에 페미니스트 등장해서 미국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이 거의 한 5, 6년간 거세게 일어났죠. 그때 레드 스타킹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빨간 스타킹 신고 나와서 해화역에 붉은 물이 빨간 옷 입고 나오잖아요. 이게요 전혀 연관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 이데올로기의 그 중심부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레디컬 페미니즘의 그 원리, 이론이 다 있어요. 지금 그 여성학에서 텍스트로 삼고 있는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의 성의 변정법, 케이트 밀렛의 성정치학, 지금도 제가 참 정말 분통 터져요. 원죄적 이야기인데 반세기적 담론이잖아요. 그것을 여성학에서 지금도 그것을 하고 모조리 다 번역을 해가지고 다 이 이른바 영페미들이 그것을 무슨 경전이고 교리인 것처럼 다 읽고 있더라고요.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가정을 안락한 포로 수용소고 그게 말이라 되는 소리예요? 그것을 다시 또 번역을 해서 출판해서 영페미들이 그것을 그냥 줄기차게 읽고 있어요. 이게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죠. 이거야말로 백넷이죠. 지금 페미니즘을 비판하니까 백넷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이야말로 백넷이죠.
이미 반세기 전 담론, 그 구시대의 그 이데올로기를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중요한 시기에 비혼율이 상승하고 저출산 이런 시대에 너무나도 나쁜 시기에 이 최목은 오래된 페미니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너무나 나쁜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좌파 언론, 좌파 지식인 무슨 자기들이 무슨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다 옹호를 해가지고 다 키운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경력 쌓기 열매는 아주 착실하게 챙겨갑니다. 그러나 희생양은 누구겠어요? 여기 오늘 많이 오셨네요. 희생양은 바로 10대, 20, 지금 20대도 그렇지만은요, 10대 그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저한테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와요. 너무 힘들다. 빨리 메갈 워마드 좀 없애달라.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여성이 여성에게 가한 폭력, 명예훼손, 인권모독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어느 여고생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너무나 힘들다. 이게 제가 그 여고생이 그 자료를 다 보내왔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말로 옮길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입에 오른 적도 없어요. 글로도 옮길지도 못해요. 이게 지금 여대생들 페미니스트들하고 또 다른 양상이에요. 너무나 심각하게 여중 그 여고생들에게 이게 번지고 있어요. 이걸 또 영영팸이라고 또 이렇게 그런 용어로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고생이 정말 하소연을 해요. 메갈 워마드를 없애달라. 자기가 고2인데 너무나 힘들대요. 지금 제가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쓴 발표문에 저는 이거 다 근거 자료 가지고 있어요. 여기 2016년 여성회의 이 수뇌부들이 다 모인 거예요. 14쪽에 보면 개회사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쭉 보면은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다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페미니즘이 새로운 물결이다, 영팸이다라는 금관을 씌워주고 자기를 수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페미니즘 모드가 돼버린 거죠. 응?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고 이렇게까지 띄우는데, 응? 그래서 무엇을 얻었느냐? 얻은 게 없죠. 우리 사회가 달달이 찢어지고 그것만 남았죠. 예, 선생님 이제 다음번에 이제 질의응답할 때 좀 녹여서 답변해 주시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에게 가한 사례를 모으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곧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작업 중에 있고, 어쨌든 지금 그 워마드가 어떤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로 이제 이주하겠다. 해외에 이제 뭐 법인을 설립하겠다. 그런 말도 있고, 지금 아까 우리 피해자분이 자기 사진 같은 거 올렸잖아요. 지금 워마드에서 또 다른 사이트가 또 생겼어요. 김치 레시피라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제가 또 가슴 아팠던 게 홍대 그 누드 모델 그 사진이 또 올라가 있고 전화번호까지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한 남성들만 해도 30-40명이에요. 제가 눈으로 본 거. 근데 너무 슬펐어요. 그것을 신상을 마구잡이로 털고 있어요. SNS 활동, 이메일, 사진, 실명,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이 김치 레시피는 해외가 만들었어요. 워마드 회원이 해외로 나가서, 왜냐면 알고 있거든요. 뭐 해외 짭을 얻어서 갔는지, 뭐 유학을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서 계정을 하나를 만들어서 김치 레시피라는 걸 만들어서 이 20대 한국 남성들의 신상을 계속 박제하고 모으고 있어요. 네.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어쨌든 발제 오스라이 선생님이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